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건입니다. 오늘은 통합경영이론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최고 경영자의 덕목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조직의 리더가 되면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경영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경영 방침을 정하고 또 그리고 소통을 합니다. 사실 소통이 경영자, 소위 말하면 리더의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채용에서부터 교육이나 배치 혹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마케팅이 됐든 사기획이 됐든 혹은 아니면 고객 만족이 됐든 개발이나 운영이나 연구개발 모든 그런 활동들을 사실은 최고 경영자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런 컨트롤하는 그 과정들이 다 소통입니다. 왜냐?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관리자라든지 혹은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소통인 것이죠. 그래서 소통을 하면 경영활동의 모든 것이다. 경영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최고 경영자의 덕목. 어떻게 보면 최고 경영자의 덕목이지만 모든 리더 혹은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덕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자기 조직화 경영이란 결국 개개인이 스스로 리드가 되는 그런 지경인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잘 기반으로 활용을 해서 경영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원 모두는 소위 말하면 자기 스스로 혁신하는 자기주도 혁신 같은 것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리드가 되는 그런 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런 덕목은 모든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덕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직원이 아니라 자연인 개개인의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덕목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리더의 덕목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고 많은 어떤 사례들이 있고 또 각자 나름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간단하면서 굉장히 또 시사성이 있고 이 임프레시브한 것이 박은식 선생의 한국 통사에서 제가 읽은 것입니다. 한국 통사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통사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소위 말하면 저 고대부터 해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를 쫙 꿰뚫어 보는 그런 통사라고 이제 통상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통자는 고통, 아프다 할 때 통사입니다. 그래서 이 박은식 선생의 한국 통사는 그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 그러니까 참 이 고통스러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때의 어떤 그 시대 상황이나 어떤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제 기재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평가를 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대원군을 평하면서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약간 각색을 하면 무릇 리더는 세 가지의 덕목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실질적인 권력. 그러니까 이제 무늬만 권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 둘째는 의지. 막 이렇게 범민을 하거나 막 의심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이 이제 없는. 그래서 이런 막 이렇게 막 바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의지를 갖고 확신을 갖고 의지를 갖고 가야 된다. 세 번째가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원군은 자리도 있었고 또 의지도 충분했는데 문제는 지식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 그 특히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그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통사, 고통스러운 역사의 어떤 그런 그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안타까운 이제 평가입니다. 어리석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지식이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에는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기가 되게 힘듭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일본은 보면 그런 정보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혹은 또 정보를 스스로 조작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돈을 써서 주의국들을 막 이렇게 막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 캐치하고 파악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든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는.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은 그런 정보는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하우가 아니라 이제 노웨어라는 말도 있다시피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들은 널려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캐치해내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어떤 자리,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의지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통상 우리의 이런 그런 경영자들을 보면 조직의 리더를 보면 그 의지 쪽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는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어차피 그건 확보된 거니까 왜냐하면 자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교육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이제 대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뭐 굳이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가 않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에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니면 휘둘리게 되면 뭐 아주 안 좋다, 실패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식, 지혜 이런 거는 굉장히 등한시를 하죠. 박은식 선생의 이 사례를 보면 지식이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그분의 판단은 되게 중요하다, 정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보면 너무너무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한 그런 리더나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죠. 내부나 외부에서나.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보면 학교에 시험을 치는 공부는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는 정답을 찾아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걸 맞출 수 있고 그래야 맞춰야 엘리트가 되는 거죠. 근데 사회생활에서의 정답은 사전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회생활에서의 정답은 경험을 통해서 특히 실패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져야만이 그게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관료화된 조직, 삼류 조직에서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실패를 한 사람들이 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실패하지 않는 성공을 또 중시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은 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눈치껏 뭐 소위 말하면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왜냐면 시키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 실패를 하더라도 자기 책임이니까 누구한테 실패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옛날에 임진왜란때 선조가 그렇게 원균을 이제 충신으로 막 지켜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선조가 지시한 거를 잘 따랐다 이거죠. 그래서 졌어요. 근데 그거를 증거를 패상이라고 생각하고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킨 선조가 자기 책임이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관료화된 조직이나 이제 삼류 조직이 복지부동 혹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패하지 않은 그런 실무자들이 관리자가 되고 그 관리자들이 임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실패를 통한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이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는 그런 걸 축적을 못하는 거죠. 영향을. 그래서 결국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그런 조직이 되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경우들을 제가 간혹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덕목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조직에도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지식이나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기 조직화 경영을 특히 관료화된 조직, 뭐 공공부문 이런 데서는 이제 자기 조직화 경영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권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뭐 노조 문제도 있겠지만 낙하산으로 3년 근무하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냥
차기 사상을 기다리면서 그냥 복지부동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그런 어떤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그런 권한은 충분히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조직 전체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의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참 이게 이 의지라는 것이 어떤 일이 되기 위한 끌고 가는 하나가 결정하고 지시하면 그것이 그대로 따라가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제일 잘하는 조직이 이제 군대 아닙니까? 근데 당나라 군대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되죠. 결국은 현대 사회에서 조직은 어떤 지시나 결정이 실제로 실행이 되려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그 실무자가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 공공부문이나 관리화된 조직에서는 그게 이 탑다운 지시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바텀에서부터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그게 움직일 수 있겠더라라는 거를 저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조직화 경영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지식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보다는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 물론 이제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자는 그런 그 구체적인 그런 부문의 지식이고 지혜일 뿐이고 관리자나 리더는 넓은 부분에서 보기 때문에 다르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관리화된 조직이나 어떤 공공부문 이런 데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 조직은 그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조직이 처해진 내외부 환경에 맞춰서 올바른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게 바로 통합경영 이론인 것이고, 통합경영 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관료된 조직이나 공공부문 이런 곳에서는 자기 조직과 경영이 적합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박은식 선생이 이야기하는 리더의 덕목 그 세 가지에 대한 이제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박은식 선생이 빠뜨린 게 이제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진정성입니다. 왜 그러면 박은식 선생이 한 세 가지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개를 더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현대 사회는 박은식 선생이 살고 있던 그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박은식 선생이 한국 통사를 읽으면서 공감을 가졌던 그 사람이 그대로 그것을 현대 사회에 적용을 하면 미스매치가 되죠. 그 미스매치를 없앨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진정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완적인 것이죠. 제가 박은식 선생보다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박은식 선생 시대에는 선비, 소위 말하는 양반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물론 문제들이 많았고 참 무기력한 그런 이렇게 산업공상 그럽니까? 그래서 이 상이라든지 공이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게 한 그런 잘못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들이나 선비들은 진정성 면에서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신뢰할 만하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뱉은 말과 행동이 일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이야기는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옳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이 서로 부합이 되고 그것이 속내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인 어떤 선비나 양반이 추구하는 바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은식 선생이 쓸 때는 사실은 진정성이라는 말은 극히 중요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리더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속내나 이런 것들이 미루어 짐작한데 옳다.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왕조라는 그런 시대는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용인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백성이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드러났고, 그래서 대원군이 혹은 뭐 고종이 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 합리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대원군이나 뭐 고종 같은 그런 통치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시민사회니까 지금은. 그런 맥락에서 시대 상황이 다르다. 그 다음에 또 진정성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이슈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진정성이, 요즘 시대의 진정성이 되게 중요하냐 그러면, 모두 잘 아시겠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소위 말하면 거짓이나 위선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위선적인 게 되게 많죠. 또 실제 말과 행동은 서로 만든 것 같지만 실제 의도는 또 다른, 소위 말하면 사리사욕이 굉장히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또 되게 많습니다. 특히 조직의 고위 어떤 그 관리자, C레벨 관리자가 되면, 물론 뭐 저희 회사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아는 이제 그 업계 그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서장까지는 뭔가 동료로서의 같은 컬러였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임원이 되자마자 동료가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동이나 말이 사실은 뭐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안 달라지죠, 그죠? 그렇지만 그 행동이나 말의 이면에 있는 어떤 판단하고 지시하는 그 배경을 보면 옛날에 부장 때의 그런 그거와 많이 다르더라는 걸 이제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변하게 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임원이 딱 되는 순간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딱 이제 그 임기가 딱 정해지면서 이걸 연임을 하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서 딱 두 가지를 이제 고려하게 된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그러니까 지원일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피부로 확 느끼면서 이제 고려하게 되는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는 어쨌든 그 인사권자한테 잘 보여야 연임을 할 수 있다. 단기적인 생존이죠. 단기적인 성공.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든 간에 오래 버티지 못하는데 회사에서 그만뒀을 때를 대비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이제는 생겼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실무자 때는, 직원일 때는 그런 걸 뭔가 크게 할 수 없는 게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연임을 하기 위한 시키는 대로 일하기. 영혼 없는 어떤 그런 직장인이죠. 둘째는 퇴임 이후를 대비한 뭔가 준비. 이제 이것들이 부서장 때와 달라지는 근본적인 이유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성의 문제인 것이죠. 차라리 그 두 가지를 맥락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이제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대의명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조직이란 뭐 어떻고 저떻고.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두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리사욕에 기반을 한 어떤 위선적인 이제 말과 행동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조직원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지시에는 따를지 모르지만 그 조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뭔가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다. 소위 말하면 자기 조직화 경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이 없으면 자기 조직화 경영이 아무리 좋더라도 혹은 통합 경영 이론 관점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진정성의 문제가 모든 것들을 다 왜곡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그 진정성을 반드시 이제 리더의 등목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박은식 선생의 그 세 가지 리더 플러스 진정성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인데, 그 리더의 등목 중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의도와 결과, 의도와 실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롭지 못한 경영자는 좋은 의도로 일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다 이게 너희들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무슨 부경원을 누리겠냐, 내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연임이 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걸 하지 않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좋게 말해서 그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쁜 거에 대해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의도가 좋으면 8, 90%는 케어해 줍니다. 뭐를 해서든만 아니면 성과가 나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케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실무자의 판단이나 결정이나 실행은 그 위에 있는 중간관리자나 그 위에 있는 그 고유 관리자들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책임이 분산이 되는 것이죠. 근데 리더가 되면, 특히 최고 경영자 수준의 리더가 되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의도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식과 지혜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관리화된 조직이나 이제 공공부문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조직화 경영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기대되는 상당한 수준으로 얻기 위해서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리더의 역량이. 그런데 그 역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누가 그 역량을 채울 것이냐? 결국은 조직원이 그걸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반드시 그 리더가 알아야 될 것은 의도만이 아니라 결과도 되게 중요하다. 사실은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의도는 필요 없고 결과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제 많은 잘못된 리더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결과가 좋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제가 부언하기 위해서 의도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의도가 나쁘면 소위 말하면 진정성이 훼손이 되면 아무것도 기대된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로만 나는 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리더는 사실은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 그냥 사리사욕적 관점에서 그냥 조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자면 의도가 나쁘면서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것은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지금 국정이나 이런 걸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리더의 세 가지 덕목 플러스 진정성, 소위 말하면 어떤 그런 사리사욕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도와 함께 결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더 잘할 수도 있다, 더 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도 그렇지만 조직이나 아니면 다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든 어떤 현상을 볼 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하고 있다는 게 보이거나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그때는 기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 뭔가 다른 더 좋은 원하는 어떤 수준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가 예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믿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조직이나 관료된 조직이나 이런 조직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유력하다. 그걸 보지 못하는 혹은 그런 게 안 보이는 상황이면 정말 절망적인데 그렇게 보이면, 그리고 그것이 더 구조적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일수록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해결하면 더 큰 효과가 나오니까요. 그런 사명감, 시대정신, 역사의식을 갖고 비단 리더뿐만 아니라 개개의 모든 조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조직 생활에 임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뭔가 달라지는, 물론 그 달라지는 것이 이렇게 기대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 소위 말하면 상호작용을 모르면, 지혜롭지 못하면 하나의 좋은 액션이 이게 역효과나 어떤 부작용을 일으켜서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들 중에서 보면 그런 것들도 왕왕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견이 되면 기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그걸 바꾸면 되니까요. 문제를 발견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하거나 혹은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 무능. 그러면 이제 진짜 큰일이죠. 근데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가 문제이고 뭐가 잘못이고를 저는 상당 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래는 밝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통합경영이론 행복영업술사 이대근이었습니다.